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검찰이나 저쪽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무일 검찰총장 때를 생각해 봅시다. 검찰개혁 아젠다가 없었어요. 잘하겠지 뭐. 정말 무색무취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해서 약간 이견을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진영과 진영이 세게 부딪히면서 아젠다가 검찰 개혁과 윤석열 지키기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없었고 윤석열 지키자는 이슈만 남아있는 상태. 이쪽에서는 윤석열 죽이기가 아니고 검찰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 모양새가 되니까 민주당이 더 센 아젠다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의 반작용이라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탄핵론이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이따 2부에 다룰게요.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라는 것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지금 출범을 시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아이디어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기소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공소청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네. 그러니까 기소하고 공소하고는 재판까지의 과정이 공소니까 이렇게 아젠다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키려다가 뭔가 계속 분해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많이 나온 건축이 하나 있어요. 팔다리 가는 놈. 거미 같은 거 있잖아. 요거를 지금 인수분해하는 느낌이에요. 말려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던데. 아니, 배 많이 나온 놈은 그놈이 아니고 검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미 같은. 지금 팔다리가 잘리고 있는 거잖아요. 손으로 꾹 누르면. 긍정적인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게 어제였죠. 그 철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 검찰청법 폐지하고 공소청에 대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도 찾아보지도 않고 왜 이거 기소권 수사권 분리 안 하냐 이 얘기를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틀어놓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제 이제 이번 주 청국장에 장경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할 거거든요. 많은 분들 청국장 시청. 아 여기서 청국장 광고한 거였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에서도 절대 개혁 의지가 없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용어 자체로는 좀 드물긴 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소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미국 드라마, 뭐 CSI 같은 그 영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가 재밌게 봐서 후반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게 범인이야. 저 사람이 범인이었어. 아, 저런 방법으로 살인을 했던 거였어. 그게 딱 밝혀지고 나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CSI의 마지막 장면에 검사가 등장하는데 검사가 경찰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기소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기소가 어려우니까 증거를 더 보강해 주세요. 이 정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사가 하는 역할이 거기에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경찰이 그 수사한 그 내용이 기소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검사가 봤을 때 이게 기소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갔을 때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 정도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수사를 하라 마라. 그런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이관했다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6가지 수사권은 지금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조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뭐 선거법이나 그 부패범죄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권 분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윤석열처럼 난동을 부리고 하는데 그 나머지 6개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 분리시킨다 그러면 이게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1월 달이면은 다음 달이죠. 내일 모레네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돼서 6가지 물론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만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일단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계획은 2024년까지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2024년부터는 공소청을 세운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던데 보니까 이를테면은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이 따로 있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재판하는 검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안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검찰의 가장 무서운 핵심의 어떤 이 개혁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냐면 선택적 수사. 조국 장관 수사 때 봤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사실상 싫어했던 검사들도 이 검사 동일체에 의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와요. 자신들이 수사했던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범죄가 나올 때까지 파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이 있냐면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 지휘를 못하고 공소만 지휘하게끔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묵은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거치는 과정에 지나가겠지만 사실상 윤석열 때문에 검찰은 정말 수십 년 동안의 자신들의 권력을 상당 부분 팔다리 잘리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문무일 얘기 나왔던 게 그런 거죠. 윤석열 때문에 수술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 왜냐하면 이슈라는 게 있고 명분이 있어야 개혁을 할 건데 검찰이 난동을 안 피워. 검찰 개혁할 만한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은 임기제 총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을 지키고자 밖으로 드러나 버린 검찰의 개혁 당해야 될 요소들이 그대로 다 노출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역사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윤석열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장님이 이렇게 불현듯 나타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찰... 내가 했던 유머 지금 다시 지금 그 표절하는 거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기소권, 뭐 수사권, 공소청 신설 이게 나누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해준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 나눌 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문민 통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 받기지만 국방부 장관을 왜 군인이 해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냥 비군인 출신이 할 수도 있고 여성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든 뭐 그 공소청이 생긴다면 공소청장이든 이게 꼭 왜 법조인만 해야 되고 왜 그 뭐 판사 출신 뭐 변호사만 해야 됩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얼마든지 임명직이나 어떤 비법조인, 비군인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는 걸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검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검사만 해야 되고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빈정거리시는데 나 저런 분들 보면 진짜 빈정상하더라. 왜 그러냐면 현실을 현실로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다시 일어나고 뭔가 싸우려고 하는 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쩌라고. 이도저도 싫은 거야. 이도저도 싫고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이제. 역상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영상을 보지를 말지 왜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하나로 지금 민주정권 내줄래? 네. 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방송하는 사람들 맥 빠져요. 뭐 좋은 점만 끌어내서라도 뭔가 희망회로라도 돌리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막 비관적 상황 아니에요. 현실이 지금 지난주 말쯤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건 맞는데 자기 부정 에너지를 남한테 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한들 사실 쉬고 싶지. 다른 방송 다 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니들 말도 들을만 하구나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는 말에 꼴 보기 싫으면 싫어요 누르시면 돼요. 안 돼. 여러분 지금 좋아요도 모자란 상황에 싫어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가 모자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간 지나고 보면 그렇게 역사가 발전이 왔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고, 이 과정들 속에 마음 아프고 어떤 경우는 되게 많이 막 힘들고 사실 정경심 교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어떻게 저런 고초를 겪어야 되나. 아주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제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집어넣는 저 개새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싫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도저도 싫어하고 막 내부적으로 이렇게 난동 피우는 느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발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 다 보기 싫다, 답답하다, 뭐 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살만한 거예요. 다 먹고 살만하고 뉴스 쳐다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소식이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티라도 내는 거지. 아니 그리고 너무 지금이 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여서 봐요. 그냥 다 걱정하지 끌려가는 거야.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우리가 지난 한 세월 동안 똥파리들하고 싸워왔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종류의 파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경 안 쓰시면 되기 때문에. 예.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저 멘탈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어떤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출마할 사람도 아니지만 믿어보세요. 항상 역사는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격하는 시간이 지금 2011년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내시고 정경심 교수님도 빨리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 감옥 추운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부적 싸움 요소가 되면은 저는 절대 우리가 못 일어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분해되고 있는 검찰청 이야기였습니다.